계속해서 우리가 그 첨부되는 정보 내용을 마무리해 봅니다. 등기할 때 그 신청 정보는 어떤 등기든 꼭 제출이 돼야 됩니다. 한 건마다 하나의 신청서가, 신청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첨부되는 정보는 필요할 때만 내용이 첨부되는데, 일단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누구 걸 제출합니까? 등기 권리자 것을. 가능하죠? 등기별 정보는 등기 의무자 것을. 다만 승소한 등기모자, 판결 등기도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인감증명관에서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뭘 제출합니까? 인감증명. 특히 제가 그 2교시 막바지에 소개한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 이 구별만 잘 돼도 오늘 공부는 큰 수확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인감증명관에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소개해보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책 346쪽입니다. 니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 나오죠? 이 관련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봅니다. 가등기는 예비등기, 가짜등기인데, 가등기는 권리가 변동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추정력도 없는데, 가등기 관련 내용 보죠? 자, 가백스 부동산의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하려 합니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하려 합니다. 이때 갑을 뭐라 불러줘요? 가등기 설정자. 을을 뭐라 불러줘요? 가등기 권자라고 불러줍니다. 갑은 뭐가 되고? 의무자. 을은 뭐가 되고? 권리자.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일반 등기처럼 뭐가 돼야 됩니까? 공동 신청이 돼야 됩니다.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자, 가등기 신청입니다. 가등기 신청. 일반 원칙처럼 그 등기는 공동 신청이 되야겠다. 가등기 소유권자가 되겠지. 그러니까 소유권자 가등기권자 이게 돼야 됩니다. 자, 가등기 할 때 일반 등기처럼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 그리고 가등기권자가 등기 권리자 공동 신청 되겠다. 문제 없죠? 자, 우리가 말하는 모든 등기는 등기를 공동 신청합니다. 이럴 경우 의무자 등기필 정보 제공합니까? 예. 인감 첨부합니까? 예. 왜?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면서 등기 의무자니까. 이처럼 응용이 자유자재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등기에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등기에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 자, 가등기는 의무자, 권리자 공동 신청돼야 되는데 의무자 협조를 안 해요. 내가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가등기 권리자인 을은 어찌 될까요? 어떤 방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뭘 받아요? 판결을 받아. 그 등기에 단독 신청 가능합니까? 예. 따라서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판결을 받아 그 등기에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또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가능해요? 자, 가등기 의무자의 뭘 첨부합니까?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겠죠? 의무자의 승낙 첨부해서 권리자가 단독으로 그 명의에 가등기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에 명령 정보를 첨부해서 등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등기 가처분이라는 용어 좀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받아서 가등기 할까요? 가처분 등기 할까요? 지금 설명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가등기 가처분에 명령 정보 첨부해서 뭘 신청합니까? 가등기를 신청해 주는 겁니다. 이 가등기는 어찌할까요? 단독 신청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을 우리가 처분
제한 등기라 이야기한다. 아시겠죠? 처분 제한 등기인데 누구만 할 수 있나요? 관공서가 하는 겁니다. 촉탁 등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 첨부해서 가처분 등기 할 게 아니라 뭐합니까? 가등기를 하는데 어떤 신청? 단독 신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독 신청 가능하죠? 예. 자, 그런데 가등기는 예외적으로 가등기에 단독의 말소 가능합니다. 가등기에 단독 말소 가능합니다. 어떤 때? 가등기 명의인이, 자, 그림통에 본다면 누가 가등기 명의인인가요? 갑인가요? 을인가요? 을이죠? 예. 그래. 저 친구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줬지. 내 가등기에서 친한 친구인데 마음을 상할 필요가 없어. 가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이때 을을 뭐라 불러준다? 가등기 명의인이라 불러줍니다. 자, 가등기 명의인의 가등기에 단독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과연 내가 가등기 명의인인가 아닌가 뭘로 증명하는가?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겠다. 뭘 첨부합니까? 인감증명. 이게 두 번째 소개할 니은의 내용입니다.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인이, 여러분 책을 보세요.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단독 말소할 때 뭘 첨부한다? 인감증명. 하니까 여러분이 법이, 규칙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말들이 저는 그림까지 연상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전세권에도 가등기를, 저당권에도 가등기 할 수 있나요? 전세권에도 가등기를, 저당권도 가등기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때는 인감을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어떤 때?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 아시겠죠? 그 의미가 그겁니다.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뭐 할 때? 단독 말소할 때. 친한 친구인데 가등기에서 마음을 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있어도 돈 제가 줄 거야. 스스로 말소할 수가 있어요. 이때 내가 불이익보는 본인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뭘 첨부한다? 인감증명이 첨부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말소 등기할 때는 가등기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요. 권리자가 아니라. 아시겠죠? 해서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일 때 뭡니까?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뭘 첨부한다?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일단 제가 2번까지만 해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등기할 때는 많은 정보들이 첨부되는데, 지금 소개했던 모든 정보가 모든 등기 다 첨부될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인감증명이 혹은 등기필 정보가 주소증명 서면이 또는 제3자 동의 승낙서가 첨부된다라고 여러분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5번째 등기 신청 절차입니다. 등기 신청 절차인데, 먼저 등기를 접수합니다. 접수. 앞서 봤던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등기관에게 등기를 접수합니다. 이때 등기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일단 무조건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서류가 안 맞으면 못해주겠다? 돌려주는 건 가능해요. 알 수 있죠? 접수는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하게 되면 등기관은 접수를 받을 의무가 있죠. 특히 등기관이 이를 오른쪽 건너 보세요. 등기 전산 정보 자리에, 등기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즉 기록한 때 뭐 된 걸로 본다?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접수된 등기를, 등기관 등기를 할 건가 말 건가 등기를 뭐 합니까? 심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하죠. 등기는 요식행위다. 등기를 신청할 때 접수받아주고, 신청받은 걸 할 건가 말 건가 확인하기 위해서 뭡니까? 심사를 합니다. 이때 우리 심사 어떻게 심사하죠? 형식적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 즉
신청 정보에 쓴 내용과 첨부된 정보가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특히 첨부 정보는 여러분 신청 정보에 쓴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케 하고 첨부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어쩌합니까? 형식적 서류만 가지고 심사합니다. 즉 주민등록 등본 가지고 주소와 주민번호 확인해 주고, 아시겠죠? 그래서 뭡니까?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형식적 심사합니다. 형식적 심사하기에 신속해요. 서류만 보고 정리하기 때문에 신속합니다. 다만 안전해질 수 있겠네요. 왜? 서류 만약에 꾸민다면, 변조한다면 허위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신속하지만 안전하지는 못하다. 우리 등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됩니다. 사실 드문 일이지만 대한민국에 동명이인이 있습니까?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부동산 사기는 여러분 외국 영화 뺨칠 정도입니다. 동명이인이 그 자기 아닌 딴 사람의 부동산을 팔아먹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부동산 사고입니다. 그렇죠? 우리 상상력들을 넘어서는 게 바로 부동산 사기의 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기를 심사하는데 등기관, 등기를 해줍니다. 이걸 뭐 한다 하죠? 등기를 실행한다 그래요. 뭡니까? 등기의 실행. 등기 실행이란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기록이란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를 각구의 소유권 관한 사항을 을구의 소유권 이해 권리를 기재해 주는 것, 이를 말한다 등기의 실행이라 이야기하죠. 근데 때에 따라 등기관 등기를 거부하는 경우 있나요? 이건 내 못해줘. 왜? 소리가 안 맞으니까 이걸 할 수가 없어. 거부하는 경우 있죠? 이걸 뭐 한다 하죠? 신청을 각하한다 이야기합니다. 각하. 자, 여기서 요 각하가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관이 등기할 걸 거부하는 걸 뭐라 하죠? 각하. 다만 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이걸 취소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예, 이걸 신청에 취하라 얘기해요. 취소하는 건 뭐랍니까? 취하라 이야기합니다. 누가? 당사자가 나 이거 안 할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근데 등기관 등기를 거부하는 건 뭐라 한다? 각하라 이야기합니다. 각하. 등기관 아침에 기분 나빠요. 오전 중에 온 거 몽땅 거부합니다. 가능합니까? 아니죠. 각하할 때는 반드시 법의 근거를 갖춰줘야 됩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자, 이 내용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 11가지로 열거가 돼 있어요. 모두 몇 가지입니까? 11가지. 제가 등기법 소개하면서 민법과 달리 법조문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몇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것이 하나입니다. 법 29조 기억해 주세요. 법 29조는 11가지의 각하 사유를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결론부터 소개합니다. 열한 가지 각하 사유가 있는데 이때 1호, 2호 위반된 것 있다면 이것은 절대 무효입니다. 1호 이유가 뭔가는 잠시 해볼 겁니다. 절대 무효합니다. 이거 등기관 스스로 이걸 내가 왜 줬어? 직권 말소를 합니다. 근데 직권 말소 등이 안 된다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따질 수가 있어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3호부터 11가지, 11번까지 9가지는 등기관 등기를 실행했어요. 실행했다면 이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이건 유효합니다. 여러분 등기란 뭐가 등기인가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등기입니다. 뭐해서? 심사해서 기록하는 게 등기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3호부터 그 이하 9가지 등기가 실체한 게 부합하다. 맞다면 이것마다 유효합니다. 이걸 가지고 등기관이 직권 말소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걸 따질 수가 있나요? 없나요? 따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 차이가 있다. 하니까 11가지 내용 중 1호와 2호 묶어주고 나머지 묶어서 함께 볼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근데 11가지를 모두 함께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무리. 따라서 최소한 1호, 2호 기억하고 나머지는 한 번 보고 쭉 지나가면 돼요. 그럼 대체 1호란 뭘 얘기할까? 1호는
관할 위반 등기를 이야기합니다. 관할 위반 등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기는 누가 합니까? 등기관이 합니다.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뭐 합니까?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등기가 되죠. 그렇다면 부동산 등기 어떨까? 부동산 속한 관할 등기에서 등기합니다. 이를 위반합니다. 어찌하죠? 절대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는 겁니다. 해서 관할 등기 위반 등기는 1호가 된다. 이유는 뭐가 되는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의 등기. 말도 길어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등기. 이런 경우 등기되었다면 절대무효, 직권말소합니다. 자, 이런 예 한번 이제 들어보죠. 우리는 부동산에 물건을 등기합니다. 근데 모든 물건을 다 등기합니까? 아니죠. 물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죠. 종류가 몇 가지? 8가지 있는데 등기는 물건을 공시하는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모든 물건 다 등기합니까? 아닙니다. 현실적 권리인 점유권, 유치권, 질권 등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점유권 등기가 유치권 등기 되어 있다면 이건 뭐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입니다. 또한 등기는 토지와 건물을 등기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등기하는데 여러분 분묘기지권이라고 있습니다. 묘지 있죠? 이거 등기합니까? 이거 안 합니다. 등기되었다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이런 예도 법에서 몇 가지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 여러분 책 347쪽 밑에 하단부에 정의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정리해 볼 겁니다.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또는 권리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자,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이란 어떤 예가 있나요?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이란 어떤 게 있는가? 터널 등기할 수 있나요? 안 합니다. 터널 등기하지 않습니다. 교량 등기합니까? 교량도 안 합니다. 우리는 뭘 합니까? 토지와 건물. 자, 민법은 정하기를 부동산을 무엇을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토지와 그 정착물. 다리도 정착물인가요? 예, 구조물 정착물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상의 부동산 맞아요. 근데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이란 공시 가능한 물건 해서 뭘로 한정해요? 토지와 건물로 한정해 줍니다. 터널도 부착물이죠? 근데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지금 어떤 교량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천 등기해야 안 해요? 이건 해요. 하천은 뭐니까? 토지니까. 하천은 토지잖아요. 우리가 지적 시간에 28개의 지목이 있었죠? 그 중에 하천이 있었나요? 예. 제방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제방도 토지니까. 무엇을 등기합니까? 토지와 건물. 따라 토지 아닌 구조물 등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또 등기할 수 없는 권리란 점유권, 유치권, 질권 등을 이야기합니다. 가능하죠? 이런 게 등기됐다면 절대무효, 직권말소. 그 다음에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 등기할 때, 법령에서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등기할 때 이것도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천여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 위반한 등기를 신청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앞에 한번 공부한 바가 있는데 아파트 연립 등 한 동 건물에 수많은 건물이 집합되어 있대서 집합 건물 나눠선 데서 구분 건물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면적의 30세대라면 토지의 30분의 1이 각각의 건물마다 막 갖고 있는 권리, 이걸 뭐라 불러요? 대지권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토지 건물 이야기하는데 아파트 연립 같은 경우는 토지를 뭐라 불러요? 대지권이라고 불러요. 대지권 아시겠죠? 근데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되면 토지 건물은 한 몸이 됩니다. 한 몸. 이걸 일체성 관계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풀어 쓴다면 101호 건물 소유자가 자신은 집에 살면서 이 땅만 자기 지분입니다. 팔아 처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거꾸로 이 땅은 자기 권리 가지면서 이 집만 팔아 처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한 몸 돼서 땅을 팔았다면 토지도 함께 팔린 거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위반된 것 절대무효, 직권말소. 그런 뜻입니다. 넘어가세요.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불리에 양도하거나 혹은 다른 채권 담보하는 등기도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부동산 일부 관련 소유권 보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소유권 보존은 한 필, 한 동의 건물대에서 우리가 보존 등기가 돼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공동 상속인 중에 일부가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 등기할 사항이 아닌 예. 이런 질문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시읒번 농지의 전세권 설정합니다. 자, 농지는 토지인가요? 예. 근데 왜 농지랍니까? 농지는? 예?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서 농사 짓는 자만의 농지를 소유토록 합니다. 경자유전 원칙이라 농사를 짓는 자만이 소유해라.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 농지가 남원하지 않아요. 농지값이 쌉니까? 비쌉니까? 아주 쌉니다. 평당 3만원, 4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이상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집값이 평당 얼마입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돈 갖고 따진다면 시골 땅 농지가 없어지고 말 겁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만? 농사 짓는 자에게만 농지를 팔게 돼 있고, 그리고 만약에 비농업인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증, 농지자격 취득증명이 첨부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농지도 뭐다? 토지다. 다만 특별히 농지로 분류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농토가 전국에서 전국 토지 중 아마 10% 이내입니다. 농토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점차 우리가 작업하는 식량은 거의 없어요.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쌀 하나. 이것만 좀 남아요. 나머지는 몽땅 수입합니다. 몽땅 수입. 이거 잘하는 거죠? 예? 잘하는 거죠?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 그 농사는 이 생명사업이 됩니다. 우리가 반도체 수출하는 것과 농산물 수입하는 것은 그건 비교의 대상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나중에 이 식량이 무기 된다면 이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그래서 앞으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좀 농촌을 위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아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산집 가보게 되면 그 농촌이 안정이 돼 있어요. 안정돼 있는 게 한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되는데 우리 농촌은 아직도 많은 그 고민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농지는 토지입니다. 농지 사고 팔 수 있나요? 사고 팔 수 있죠. 그렇죠? 점점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 자녀가 상속을 받죠. 농사 질 수가 없어요. 사고 팔 수 있겠다. 가능하죠? 자, 농지 후에 지상권 설정할 수 있나요? 가능하죠? 자, 농지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나요? 이걸 먼저 볼까요? 농지에 지역권 설정할 수 있나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가끔가다 농지에 여러분 간판 서 있는 거 있죠? 광고판? 또는 철답 서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일종의 뭡니까? 지역권 혹은 지상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차권도 가능합니까? 농지 임차해서 농사 질 수 있나요? 차임 주고? 예, 가능합니다. 농지 돈이 필요해요. 저당 잡을 수 있나요? 예, 땅이니까 저당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몽땅 다 된다. 몽땅 알 수 있죠? 농지의 전세권 가능합니까? 예?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전세는 어디 전세 들어갑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가게를 쓰기 위해서. 아시겠죠? 근데 농지의 전세권이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시죠? 이게 시험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하니까 농지도 토지이기 때문에 모든 권리가 다 가능하다. 그런데 전세권은 목적상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전세가 설정한 것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아주 강조해 소개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관공서 법원이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가 신청된다. 여러분 가압류 등기 신청합니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가압류 가처분은 촉탁 등기가 되는 겁니다. 다만 가등기 가처분 합니다. 이건 뭐죠? 단독 신청입니다. 기억나요? 가등기 가처분은 단독 신청합니다. 이미 보존 등기된 걸 또 보존 등기합니다.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이런 이해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열거했어요. 이것 말고도 많은데 일일이 열거하고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가면서 내용이 설명되고 확인되고 이해가 되면 됩니다. 다만 29절 전체를 딱 들어봐서
인료 위반된 것, 자, 밑에 표가 있네요. 인료,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반면, 3호 이하, 절차상 하자에 있지만 사실과 맞다면 이걸 실체관계와 부합하다면 이 등기는 뭐하다? 유효. 이의신청,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3호 이하 내용을 제가 빠른 속도 볼 겁니다.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할 때 이거 등기는 각하해야 된다. 근데 등기가 능개했다. 사실 맞다 뭐하다? 유효. 그런 이야기입니다. 등기 신청할 때 당사자 대리 출석하지 아니한 때 신청 정보 제공이 대법원 규칙에 맞지 아니한 때 신청 정보 부동산 표시가 권리 표시가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때 신청 정보 등기 의무자 표시가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때 신청 정보와 등기는 증명적 일치하지 아니할 때 다 모든 것들이 일치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거나 할 때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등기할 것만 한다? 거부한다. 이것만 한다죠? 각하한다.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등기의 실행. 등기 실행이라 이미 소개했죠. 등기간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등기의 실행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표제부 각 월구에 기재하는 걸 등기의 실행이라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완료의 절차. 자, 등기 완료의 절차.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를 신청한 자에게 뭘 줘요? 등기필 정보를 줍니다. 등기필 정보. 자, 등기를 신청한 자에게 뭘 줍니까? 등기필 정보를 줍니다. 즉,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필 정보를 주게 돼 있는데 등기필 정보는 신청인별 혹은 부동산별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등기필 정보는 등기 명인이 등기 신청인일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합니다. 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등기를 신청할 때 모든 신청한 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줍니까? 아닙니다. 누가? 등기 명인이 등기를 신청한 사람일 때 뭘 준다? 등기필 정보를 줍니다. 자, 이 말뜻을 여러분께 한번 제가 소개해 봅니다. 여러분 그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림 좀 그려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이전 등기할 때 그 매수인에게 등기필 정보를 줍니까? 예. 왜? 등기 명인이 등기를 공도 신청했으니까. 가능하죠? 예. 이 말이 그 뜻입니다. 신청할 때만 뭘 준다? 등기필 정보를 줍니다. 권리자한테 줘요? 의무자한테 줘요? 누구한테? 권리자에게. 새로운 권리자에게 뭘 줍니까? 등기필 정보를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 같으면 등기 필증을 준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권리자에게 주는 겁니다. 제출은 누구예요? 의무자가. 어느 때? 부동산을 처분할 때 누가 제출합니까? 의무자가. 앞에 표현과 좀 단절이 돼야 돼요. 자, 이건 지금 뭘 보고 있죠? 등기 신청 절차를 보고 있는데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를 신청한 자에게 뭘 준다? 등기필 정보를 줍니다. 근데 모든 등기가 아닙니다. 어떤 등기냐면 그 내용이 뒷장에 나오네요. 먼저 자, 350쪽 권리의 보전 설정 이전 등기할 때 권리의 설정 이전에 청구권 가등기할 때 이때만 줘요. 자, 이걸 정리한다면 권리 등기만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줍니다.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 따라서 표지부 등기합니다. 등기필 정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리고 이 시간 채권자 대의 신청, 승소한 의무자, 직권보존 등기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자, 리을번은 등기필 정보 안 만들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명의 표시 변경. 이게 무슨 등기가 여러분? 사실의 등기. 무슨 등기? 사실 등기. 권리 등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멸실 등기도 마찬가지 권리 등기가 아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만 권리 등기만 등기필 정보를 주는데 자, 다시 앞장 건너와 보세요. 제가 이거 소개해 볼 겁니다.
여러분 저 민법 404조에 채권자 대위 신청에 돼 있어요. 채권자 대위 신청. 요 말뜻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가백수 부동산 위에 을이 등기할 권리가 있는데 을 등기 안 해요. 답답한 채권자 병이. 자, 을병의 관계에서 을은 뭐가 돼요? 자, 가백수 부동산 위에 을이 등기할 권리가 있는데 저당권 설정하든 수익권 이전 등기하든 권리가 있는데 등기를 안 해요. 왜? 알고 보니까 을은 사방팔방에 빚지고 있는 빚쟁이예요. 을의 생각, 내 앞에 부동산에 대해 소문난다면 빚쟁이가 그냥 탈려들 거야. 등기할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이에 답답한 누가? 채권자가. 자, 을병 관계에서 을은 뭐라 불러줘요? 채무자라 불러줍니다. 채무자라 불러주죠. 그렇죠? 자, 이럴 경우 답답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걸 뭐라 불러줘요? 채권자가 대신해 하는 등기. 즉 채권자의 대의 신청이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가능하죠? 다시 보세요. 가백수 부동산 위에 을이 등기할 권리가 있는데, 의무가 아니라 권리가 있는데 을이 등기하지 않냐 할 때 채권자 병은 누굴 대신해서? 채무자 을을 대신해서 누구 명의 등기? 채무자 을의 명의 등기를 할 수 있다. 누구 이름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병이 된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돈 줄 게 있는데 돈을 안 줘. 확인해 보니까 부동산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명의 안 해놨어요. 이럴 때 여러분도 그 사람 명의 등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실상에 많이 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등기해 볼 겁니다. 자, 누가 등기를 신청합니까? 채권자가. 누구 명의 등기? 채무자 명의 등기합니다. 여러분, 등기 명의 누군가요? 채무자인가요? 채권자인가요? 채무자죠. 등기 명의인이 신청했나요? 안 했죠. 등기별 정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 말이 그 뜻. 등기별 정보는 등기 명인이 뭐일 때? 신청인일 때만 등기별 정보를 줍니다. 자, 이것부터 이해해 보세요. 가백수 부동산 을에게 매매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매도는 의무자, 매수인 권리자. 그 등기 어찌합니까? 공동 신청합니다. 가능하죠? 갑을이 공동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자, 권리자 신청했나요? 의무자, 권리자 공동 신청했나요? 신청했죠? 등기 명인인가요? 등기 명인이죠. 권리자인가요? 예. 등기별 정보 줘요, 안 줘요? 줘요. 가장 일반적인 샘플이 매매잖아요. 매수인에게 등기 끝난다 매수인에게 등기별 정보 줘요, 안 줘요? 줘요. 알 수 있죠? 왜? 등기 명인이 등기를 신청했으니까 당연히 주죠. 가능합니까? 그런데 채권자 대의 신청 누가 신청했어요? 채권자가. 등기 명인인가요? 아니죠. 누가 명인인가요? 채무자가 명인이죠.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또 보세요. 직권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 가백수 부동산에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신청. 자, 갑의 미등기 부동산이 됩니다. 갑의 부동산 위에 을병정이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갑은 등기를 안 해요. 답답한 을병정. 애만 태울 게 아니라 법원에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신청을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이를 뭐 한다죠? 법원에 촉탁을 합니다. 법원에 촉탁을 하죠. 촉탁받은 법원 확인해 보니까 을병정 일장은 채권이 있네요. 채무가 존재해요.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갑이 등기 안 하는 겁니다. 아까와 똑같아요, 설명이. 갑, 자신 명의 등기 해보니 소용이 없어요. 갈갈이 찢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에 이런 등기가 신청됐다면 등기관이 직접 누구 명의? 갑 명의에. 누가? 등기관이. 어떻게? 직권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죠. 가능합니까? 누가 등기했나요? 직권으로. 누가? 등기관이 했어요. 등기관이 명인인가요?
아니죠. 따라 등기부일 정보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아예 안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만 줘요? 등기명인이 신청인일 때. 아시겠죠? 하나 더 볼 겁니다. 여러분 승소한 등기모자가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죠? 그림 그려져요? 예,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용어를 왜 강조하는가? 여기에 대해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가백수 부동산은에게 매매하려 할 때 매도인, 의무자, 매수인, 권리자. 등기법도 집중하니까 재미가 있죠? 예?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되게 진지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그렇죠? 집중하니까 재미가 진짜 있어요. 그런데 한번 맥을 놓치면 이것처럼 힘든 과목이 없어요. 저랑 호흡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면 진짜 힘이 듭니다. 절반 분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절반 알면 또 많이 아는 거예요. 절반 이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표정이 되게 밝아요. 자, 부동산 매매할 때 매도인, 의무자, 매수인, 권리자가 됩니다. 가능하죠? 근데 매도인 매수인 돈 건네주고 등기를 이전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 있죠? 이때 누가 매도인이 누구 상대? 매수인 상대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이전에 수치나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기억나죠? 예. 우리가 수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소송받은 법원이 사실 법률과 확인해서 그래 맞다 소유권 이전에 가라 명할 수 있죠? 누가 이겼나요? 매도인이. 이때 매도인 값을 뭐라 불러줘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 불러줍니다. 가능하죠? 자, 이때는 매도인 혼자 누구 명의 등기? 매수인 명의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혼자 판결 등기니까. 가능하죠? 이때 매도인이 등기 명인인가요? 아니죠. 누가 명인인가요? 매수인. 누가 신청했나요? 매도인. 따라 등기부일 정보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지금 이 단어 소개하고 있어요. 이 단어. 등기부일 정보는 등기 명인이 등기 신청인일 때만 뭘 만든다? 등기부일 정보. 책을 잠깐 들어오세요. 따라서 349쪽 채권자 대의 신청, 승소한 의무자의 등기 신청, 직권 따른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인인가 이들이요? 신청인이? 아니죠. 따라서 등기부일 정보를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듭니다. 한 장을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등기부일 정보는 권리의 설정 보전 이전 등기할 때, 권리의 이전 설정에 가등기할 때 등기부일 정보를 만든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채권자 대의 신청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직권 소유권 보전 안 만들어요. 그리고 승소한 의무자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왜? 등기 명인이 신청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 이해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알 수 있겠죠? 이 세 가지가 이래서 중요하고 나머지 그 뒤에 부동산 표시, 등기 명의 표시 등등은 여러분 사실의 등기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일 정보를 안 만들어요. 말소 등기도 안 만들어요. 척탁 등기도 안 만듭니다. 자, 그런 내용들 확인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필 정보를 받고 또 혼동하지 않을 개념이죠. 좀 전 봤던 건 등기필 정보고 이건 뭡니까? 등기완료 통지서입니다. 등기완료 통지서는 등기를 신청한 사람에게 누구에게? 신청인에게. 그리고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필증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 있죠? 그런 사람에게 등기완료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자, 이 그림 잠깐 보세요. 채권자 대의 신청. 누가 신청했나요?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 등기. 등기부일 정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알려줘요. 채무자야 축하해. 등기돼 있어. 등기 완료 통지서만 보내줍니다. 이거 축하할 일인가요? 아니죠. 제가 말을 표현한 겁니다. 예, 뭘 준다? 등기 완료 통지서. 또 보세요. 직권 소유권 보전 가반대 직권의 소유권 보존돼 있죠? 알려줘요. 가반 축하해.
보존 등이 돼 있어. 뭘 줍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줍니다. 뭔 안 만들고 등기별 정보는 안 만들되 알아야 되잖아요. 또 보세요. 순수한 의무자. 자, 의무자가 단독 신청했죠? 등기별 정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근데 알려줍니다. 그라 매수인아 축하해. 그 등기돼 있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줍니다. 이처럼 등기별 정보와 완료 통지서 내용이 달라요. 그럼 이쪽 보세요.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가능하죠? 이때 매수인에게 등기별 정보를 만들어줘요. 됐나요? 등기 완료 통지도 줍니까? 예? 등기병 만들어주죠? 완료 통지도 줘요, 안 줘요? 줘요. 왜? 신청이니까. 누구? 신청인이니까. 신청인에게 등기 완료 통지서와 명의일대 등기 완료, 등기필 정보를 주는 겁니다. 누구니까? 신청인이니까 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책은 350쪽에 다음 같은 경우 등기할 통지서를 줍니다. 하면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등기관이 신청인 및 다음에 해당되는 자에게 완료 통지합니다. 누구에게? 신청인 및 다음에 해당되는 자. 신청인에 동그랗게 표시해 놓으세요. 신청인에게도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승선 의무자, 대의 신청에서 피대위자, 처분대한 촉탁에서도 소유권 보존 등기인 제가 소개했던 그 내용들, 그렇죠? 그런 정도까지 내용이 확인되면 됩니다. 그러면서 대장소관청에 소유권의 변동사항, 소유권의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 가등기 등등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우리가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도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알려주게 되어 있죠. 특히 대장소관청에 통지할 때는 가등기는 통지하지 않고 있고 세무서에만 통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지적과 연결될 내용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만 여러분께 소개하고 지나가면 될 겁니다. 오늘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등기별 정보를 다양한 각도에서 봤어요. 등기할 때 누구의 등기별 정보? 의무자의 등기별 정보가 제출되어야겠다. 근데 지금 소개한 이거 내용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등기 완료되면 등기 명인이 신청인일 때 뭘 준다? 등기별 정보. 그렇죠? 그리고 신청인이고 등기 신청인에게는 또 뭘 줘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줍니다. 그 개념들이 혼동되지만 앞으로 구별되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고 다음 주에 표시관한 등기는 간단한 내용이고 권리관한 등기를 강조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